네, 요즘 전세 사기, 깡통 전세와 같은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네, 전세 사기는 말 그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가서 전세 만료 시에 전세가를 100%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의 공통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특히 전세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신 분들은 계약 만료 시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서 임차인이 해야 될 행동 또는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전세 계약 전과 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네, 전세 계약 전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영상이나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등기부 등본의 갑구와 을구에 문제될 만한 권리관계가 없는 집을 계약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압류 또는 과도한 부채의 근저당권,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권리관계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정신건강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을 찾아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이 할 일이 끝났을까요? 네, 아닙니다. 전세 계약 후에도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예를 통해서 핵심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날 이후에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생겨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우선 임차인의 보증금부터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등기부등본상에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을 계약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 내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날짜보다 앞서서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금액부터 돌려준 후에 남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혹시 남은 금액이 없다면 보증금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 전 그 사이 기간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또는 다른 권리관계가 생기면 어떡하냐.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전세 계약할 때 아래와 같은 특약 문구를 작성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현 계약 시점 이후부터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으로 다른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만약 권리관계가 발생된다면 해당 계약은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준다. 네, 그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 설정인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가 명시되냐 안 되냐입니다.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산상으로는 확인할 수 있지만 등기부 등본상에는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전세로 살고 있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꼭 배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특히 을구에 전세권 설정이라는 항목으로 임차인이 누구이고 보증금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됩니다. 네, 따라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등기부 등본상에 임차인과 임차 보증금이 확인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이득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전세권 설정에는 두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비용은 전세 금액의 0.24%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약 7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생각보다 비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집주인의 동의 및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상의 명시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싫어합니다. 왜냐? 네, 본인 집 등기부 등본에 다른 권리관계가 명시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면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까지 해놨지? 네, 라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직접 여러 가지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되는 수고까지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는 임대인이 많고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보다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임차인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임차인은 권리관계가 없는 깨끗한 집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까지 완료했습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위한 최소한의 대비는 완료한 거죠. 네, 여기서 최소한이란 말은 또 다른 대비책도 있다는 거겠죠. 네, 그것은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아닌 보증보험을 가입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즉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릴 필요 없고요. 만에 하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전세보증보험은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세권 설정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이 반 이상 남았을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최소한 1년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여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이 좋으면 한 달, 길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반환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간단히 정리하면 등기부 등본에 권리관계가 없는 깨끗한 집의 계약을 체결하고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하여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필요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럼 임차인이 이렇게 준비를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임차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네, 먼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지는 있으나 당장에 돈이 없고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경우겠죠. 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사실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100% 잘못한 행동이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한 건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대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임대인은 최대한 보증금을 낮춰서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임차인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집을 보여줘야겠죠.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음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는 게 답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집이 안 나가거나 돈을 돌려주기 위한 임대인의 노력이 안 보인다면 네,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로 임대인이 연락 두절됐거나 말이 안 통하고 배째라는 식의 행동을 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면 웬만하면 임차인이 이기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셋집을 경매에 붙이면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 경매 진행 과정, 특히 낙찰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임차인이 취해야 될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우리는 등기부 등본상에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 깨끗한 집에 계약을 했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찰되면 전세 보증금부터 돌려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이때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높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낙찰이 빨리 되지 않고 유찰이 되기 시작하면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낙찰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임차인이 전세가로 낙찰가를 제시해서 해당 집을 낙찰받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보증금을 날리는 것보다는 집이라도 얻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절대 가지고 싶지 않은 집이라면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만약 집주인이 체납한 금액이 있다면 이 체납 금액은 어떤 권리관계보다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네, 따라서 체납된 금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면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높다고 할지라도
체납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체납 금액으로 인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고 싶다면 최초 전세 계약 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세금 완납 증명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네,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최종적으로 배당 신청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네, 즉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만약 소송 및 경매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불가피하게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해야 된다면 꼭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쉽게 말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등기부 등본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쉽게 설명해주는 좋은 자료나 영상이 많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과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임차인이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서 문제될 만한 권리관계가 없는 집을 계약한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하여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필요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다. 네, 만약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단 임대인과 최대한 협력을 해보고 가능성이 없겠다 싶으면 최대한 빨리 소송을 진행한다. 네, 소송 진행 시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서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차인이 낙찰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경매 진행 시에 주의할 점은 최종 배당을 받기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므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다른 데로 전입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꼭 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 등본상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명시된 것을 확인하고 전입한다. 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번 영상이 보증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